안녕하세요. 4월 30일 토익 총평 파트 1 그리고 파트 3를 맡은 해커스 학원 강남 캠퍼스 LC 박전입니다. 우선 우리 토익 총평 들어가기 전에 우리 더 많은 토익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토익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난이도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파트 1 오늘 쉽지 않았죠. 그래서 중상 정도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다 해서 가장 어려웠던 파트 3 상으로 잡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파트 1부터 같이 볼 건데요.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 사진이 4장 정도, 그리고 사물 배경 사진이 2장이 등장을 했는데요. 원래 우리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사람 사진, 우리 오늘 얘네들한테 배신당했죠.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물이나 배경사진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동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파트 1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줘야 되는 건 파트 1은 듣기 실력보다는 어휘 싸움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토익 졸업하실 때까지 해커스 노랭이 복화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파트 1 팁을 잠깐 드려볼 건데요. 파트 1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들을 조금 지워주셔야 돼요. 우리 파트 1의 보기 형태는 딱 요것밖에 없는데요. 같이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고. 요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너무 쉽게 오답들을 지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ABCD를 들으면서 사진에 있는 모습이랑 다른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딱 들린다. 그럼 그 즉시 우리는 오답 제거를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주어도 맞고 동사도 맞고 목적어까지 맞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전치사구가 틀렸다? 그러면 가차없이 오답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1 팁 첫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람 사진에서도 우리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같이 사진에 등장하는 그리고 또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사물들의 상태랑 위치를 꼭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 보기가 나온다면 A man is sitting on a chair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만 항상 그렇게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여기 예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한테 잘 보이는 벽에 걸린 저 보드를 묘사하면서 A board is hanging on the wall. 보드가 벽에 걸려 있다. 이렇게도 등장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 보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Papers are attached to the board. 종이들이 보드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컴퓨터 보시면 컴퓨터 뒤에 코드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걸 가지고 Cores are plugged into a computer. 코드들이 컴퓨터에 꽂혀 있다. 이런 식의 보기들도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람 사진에도 사물들도 잘 보자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파트 1을 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동사들을 좀 같이 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 scatter 하면 뿌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형용사로 scattered 또는 이제 수동태로 scattered 이렇게 등장을 한다면 뿌려진, 흩어져 있는 또는 뿌려져 있는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예시로 요즘 봄이라서 벚꽃들 막 바닥에 떨어져 있죠. 그걸 가지고 petals are scattered on the road. 우리 꽃잎들이 길에 뿌려져 있다. 이렇게도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우리 꽃잎들을 petals라고 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아까 봤던 scattered의 반이어인 줄지어 있다 또는 한 줄로 늘어서 있다라는 동사를 볼 건데요. 바로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lined 또는 lined up 이란 동사입니다. 예문 두 개 같이 보도록 할게요. Some buildings are lined up in a row. 우리 in a row 하면 토익에 진짜 많이 나오는 한 줄로 라는 배열 표현이죠. 그래서 몇몇 건물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다 라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또는 A street is lined with trees 라고 말을 한다면 길에 나무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처럼. 요걸 뜻하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파트 1에 또 잘 나오는 게 주방 사진이죠. 또 주방 사진이 나오면 뭐 도마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또 칼도 같이 잘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칼로 또는 가위로 뭔가를 자르거나 썰 때 사용하는 동사 cut, chop, sever 세 가지 모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 보시면 우리 레몬이 이렇게 썰려 있죠. 만약에 사진에서 사람이 칼을 듣고 레몬을 이렇게 자르고 있다. 그러면 a person is cutting 또는 chopping a lemon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고요. 그럼 한 가지 보너스로 우리 이렇게 도마는 영어로 cutting board라고 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동사는요, 바로 resting 이란 동사인데요. 우리가 이 resting 하면은 흔히 뭔가 휴식을 취한다, 쉬다 이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파트 1에선 이 resting 이라는 동사가 두 가지 뜻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언가를 어디에 얹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resting 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사진처럼 여자가 한 손을 테이블에 얹고 있죠. 이걸 가지고 A woman is resting her hand on the table 이라고 등장할 수 있고요. 뭐 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얹고 있을 때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resting의 두 번째 뜻은 바로 어딘가에 기대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기대다 동사 leaning against 또는 leaning on 요거 있죠. 얘랑 바로 resting이 동의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여자가 벽에 등 기대고 있죠? 이걸 가지고 A woman is resting against the wall. 여자가 벽에 등을 기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resting의 두 가지 뜻, 어디에 무언가를 얹다, 그리고 기대다. 두 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또 오늘 우리 토익 시험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형상한 무릎 꿇다라는 동사인데요. 우리 무릎이 영어로 knee라고 하죠. 그래서 무릎 꿇다라는 동사 kneeling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사들은 다 봤으니까 우리 명사들 위주로 좀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우리 field라고 하면 엄청 넓은 들판을 의미하죠. 뭐 잔디도 있고 아니면 허벌판이든 이런 모든 넓은 들판을 field라고 하고요. 그 다음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난간이라는 단어. 우리 railing 그리고 handrail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 차이를 잠깐만 보자면 우리 railin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길이나 아니면 배나 이런 곳들에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 같이 세워놓은 이 난간을 의미하고요. 핸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손으로 잡고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받침대 같은 느낌의 난간을 말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파트 3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파트 3 오니도 진짜 어려웠는데요. 일단 우리 성우들이 말을 엄청 빨리 했고요. 그리고 또 말 빠른 애들이 그냥 미국 발음이 아니라 영국 발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독파악 문제도 오늘 어렵게 등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디오 문제까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파트 3 딱 들어가면서 엄청 멘붕에 빠졌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어려웠던 우리 의독파악 문제부터 같이 볼 건데요. 우리 의독파악 문제는 항상 이렇게 질문 뒤에 인용어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때 여기 앞에보다는 이 인용어구의 의미를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가 질문을 들을 때는 이 인용어구만 듣고 문제 푸는 거 절대 아니죠. 이 인용어구가 나오기 전 그리고 나온 후까지 끝까지 잘 듣고 이게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하는지 숨겨진 의도를 찾아서 정답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화자가 왜 너는 1등이잖아 라고 말을 하는지 찾는 문제가 있는데요. 같이 한국말로 된 대화를 보겠습니다. 자, A가 나 지연쌤 강의 듣고 토익 졸업했어 라고 말을 했고요. B, 아 진짜 나도 쌤 소개시켜줘 라고 했는데 갑자기 A 칭찬하죠. 에이 너는 1등이잖아. 자, 우리 딱 요거 보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의미, 목적 뭐 떠올라요? 상대방 칭찬하는구나
잘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토익에서는 이렇게 인용어구에 뭔가 칭찬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문장이 붙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도 끝까지 이렇게 보자니 쌤 소개시켜 달라니까 야 너는 1등인데 더 욕심내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요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 말을 하는 이유 칭찬하는 거 아니고요. 상대방이 한 요청을 거절하려고 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청을 거절하다 의도파악 문제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보기죠. reject offer 또는 decline offer 이라고 나온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음 주에 내가 우드소장 뽑을 건데 요 말 왜 했는지 같이 볼게요. 자, 우리 A가 또 말 시작하죠. B야, 너 어제 스터디 공직을 봤어? 그랬더니 B, 그럼 내가 다 프린트까지 해놨지. 우리 B는 엄청 훌륭한 조장인 것 같네요. 자, 그랬더니 우리 A, 역시 너가 최고야. 다음 주에 내가 우드소장 뽑을 건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는 지금 너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B를 칭찬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내가 우드소장 뽑을 건데 라고 넣은 짓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 뽑아줄게. 요거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 말 하는 이유 우리 B가 일을 너무 잘한다. B가 최고다. 요런 의미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우리 시각자료 문제 좀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시각자료 문제는 문제를 푸는 방법부터 조금 익숙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파트 3 그리고 파트 4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해석 꼼꼼하고 정확하게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 해석이 끝나면 보기를 볼 건데 보기를 한 단어 한 단어 자세히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만 빠르게 파악을 하고 눈을 시각자료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문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 때는 보기에 있는 정보를 빼고 나머지 정보들에 집중해서 들으며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예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자료 문제는 항상 look at the graphic 이란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요거는 항상 그냥 무시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있는 또는 옆에 있는 질문 해석을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자, 질문 해석 같이 해볼게요. Which presenter will the speaker meet? 화자는 어떤 발표자를 만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보기는 그냥 빠르게 훑으면서 이게 어떤 정보인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 잭 스미스, 딱 봐도 이름이죠. 자, 그럼 우리는 시각자료를 보면서 프레젠터에 써있는 이름이 아니라 여기 그 외 정보인 시간에 집중해서 지문을 들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I'm going to meet anyone available after 1:30 p.m. 이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는 after 1:30 p.m. 1시 반 이후에 요거를 캐치해서 우리 정답 1시 반 이후인 여기 레미밖에 없죠? 레미 D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 시각자료 문제를 대할 때는 보기는 빠르게 무슨 정보인지만 파악할 수 있도록 훑고 그 다음 보기에 써있는 정보 말고 나머지 정보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 파트 3 재표현들부터 알아볼 건데요. 일단 조금 쉬운 애들부터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우리 가장 기본적인 디스카운트 요거 가지고 on sale 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우리 할인한다 할 때 reduced rate 하면 좀 줄어든 가격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얘도 디스카운트랑 잘 쓰이는 동의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나 그 사람의 contact information이 필요해 하면 연락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contact information이 이메일이나 또는 전화번호 이런 애들이랑 재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관광하다, 여행한다 할 때 traveling 이 단어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우리 go sightseeing 이라는 표현으로 재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sightseeing 하면 관광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go sightseeing 하면 관광하다 라는 뜻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문에서 아 우리 거기서 봐 라고 화자가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뭐 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봐. 이런 문장들이 우리 동사 meet 라고 재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난이도 조금 올려서 좀 어려운 애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interested 하면 나 뭔가에 관심 있어 라는 표현이죠. 우리 요걸 이제 be passionate 라고 재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뭔가에 passionate 하다. 그럼 열정을 갖고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흥미가 있는 게 뭔가에 열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재표현될 수 있다 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토익이 또 데드라인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finish it early. 우리 그 프로젝트 빨리 끝낼 거야. finish it early 할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move deadline. 마감일을 좀 옮기다. 얘랑 같이 재표현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 뭔가 되게 어려운 일이나 공경을 뜻할 때 나 챌린지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뭔가 문제나 공경을 또 다른 단어로 difficulty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좀 신박한 표현인데요. 우리 time period 라고 하면 시대 또는 시기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뭐 르네상스 시대, 조선 시대 이런 시대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 역사, history 이렇게 재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런 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약간 진짜 마지막, 최종, 진짜 최종 이런 거 아시죠? 자, 바로 우리 draft라는 영어 단어는요. 완성되지 않은 원고나 초안을 뜻하는 단어인데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종이로 된 파일들은 다 다큐멘트, 서류로 재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는 무언가의 사본하면서 a copy 라고 재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휘들 위주로 좀 같이 봐볼게요. 일단 centerpiece 하면 중앙장식품이란 뜻이고요. 이렇게 우리 테이블의 가운데 엄청 크게 화려하게 놓는 장식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centerpiece가 만약에 재표현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장식품 뜻하는 decoration이랑 재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어떤 건물이나 건축물의 외관을 얘기할 때는 exterior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얘 반대말로 우리 interior 하면 뭐예요? 건물의 내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이 건물의 exterior가 너무 좋아 라고 한다면 이 건물의 요 외관이 좋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조금 어려워 보이는 동사인데요. 우리 reconfigure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얘는 무언가를 재구성하고 변경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 어떤 제품, 우리 제품을 reconfigure 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물건을 조금 더 재구성해서 더 좋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표현이 improve products, 제품들을 개선시키다. 이렇게 재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메모해 주시고요. 자, 또 우리 들어간 단어 하나 더 있죠? 우리 reinforcement라고 하면 무언가를 강화하거나 또는 보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시로 막 다 무너져가는 어떤 집이 있다. 그러면 우리 건축가가 이 집은 좀 강화 좀 시켜야 돼. 보강 좀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we have to reinforce this house.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 동사 sort라고 하면 무언가 막 섞여 있는 거를 분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류하다, 구분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동의 하나만 같이 가자면 우리 distinguish 이 단어도 무언가를 구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sort랑 distinguish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sort가 이제 형용사로 쓰여서 sorting machine이라고 하면 우리 공장들에서 물건들을 분류할 때 쓰는 분류기계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또 되게 신박한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 priority 하면 우선순위나 내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명사이고요. 이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 중에서 I'm going to set priority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동할 거야 라는 뜻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너스로 이제 얘를 동사 형태로 prioritize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 드림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제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험 어떠셨어요? 날씨는 그렇게 에어컨이 필요하지도 난방이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날씨였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들 있죠. 너무 추워서 아니면 너무 더워서 혹은 난방 소리 때문에 리스닝이 안 들리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었다고 볼 수 있었고요. 날씨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좀 추운 쪽에 좀 속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장이 도곡 중이었거든요. 도곡 중인데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옆에 굉장히 조용한 숲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음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시험을 봤는데 근데 문제는 스피커 상태가 사실 뭐 리스닝을 들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중간중간 좀 불안했던 게 뭐냐면 스피커가 이렇게 중간 찌지직 하면서 이렇게 좀 터지는 듯한 사운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거 대화 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조바심이 좀 나긴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 총평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고사장 정보 같은 혹은 뭐 무료 자료들, 레벨에 맞는 자료들을 좀 구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hackers.co.kr 들어가시면 유용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시험 난이도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파트 2는 뭐 중상 정도였어요. WH 의문사로 시작되는 문제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파트 4로 넘어가면 파트 4는 좀 중이었어요. 파트 4가 이렇게 쉬웠다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파트 4로 가면 우리 멘탈 상태가 어떻게 돼요? 멘탈이 좀 이렇게 바삭바삭 튀겨지는 듯한, 그렇죠? 내가 어디지?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파트 4는 생각보다 쉬운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실 때가 있어요. 왜?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마지막 듣는 거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발음은 솔직히 말하면 발음은 좀 셌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정답이 언급되는 문제들, 장소, 주제, 화자, 우리 토린이 분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정답의 단서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 유형,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답이 직접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중 정도 난이도를 드렸고요. 시각자료도 문제 쉬웠어요, 여러분. 시각자료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우리가 충분히 다 풀어줄 수 있죠. 보기와 반대되는 카테고리를 잘만 주시하고 있었다면, 내가 시각자료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잘 맞췄다면 정답은 그냥 들리는 대로만 체크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의도 파악 문제는 이어지는 문제 풀이에서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파트 2부터 바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WH 의문사 11문제, 역시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유형이죠. 11문제, 일반 의문문 5문제, 뭐 do you, can you, 조동사로 시작되는 의문문을 일반 의문문이라고 하죠. 선택 의문문 A야 B야 골라, 이런 문맥, 선택 의문문 3문제, 부가 의문문 제한 요청문 평서문은 2문제씩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달에는 평서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4월 달 들어서부터 조금 정상 궤도를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자, 우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WH 의문사의 정답 패턴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who라는 뜻을 알면, where이라는 뜻을 알면, when이라는 뜻을 알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죠. who는 사람 이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who는 사람 이름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who라는 의문사만 내가 잡았다. 그랬을 때 뭐 Jackie야, 뭐 Jenny야, Jennifer야, 뭐 Tommy야 이런 식으로 틀리면 여러분 바로 정답으로 고를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 where 위치니까 뭐 위치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On the second floor 이런 식으로. 우리 when 같은 경우는 시점 부사들을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Once, 뭐 until, as soon as, sometimes 이런 식으로 시점 부사가 들리면 정답이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why는 여러분 because죠. 이번 시험에도 because가 들어가 있는 정답이 하나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how many, how much, how long, how often 여기는 이제 숫자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자,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which는 뭘 좋아한다? which는 원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의문사의 의미만 정확히 알면 정답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맞아, who는 사람 이름 이런 게 다 답이 되지. 우리가 딱 봤을 때 얘가 왜 정답이 되는지 아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만 출제되지 않죠. who라고 했을 때 무조건 사람이 나오고 why라고 했을 때 무조건 because가 나오고 그렇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얘네들처럼 정답이 바로 예측되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해줘야 돼요? 오답, 소거로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아닌 애들을 쳐나가면서 쳐내가면서 지워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럼 어떤 문제 유형에서 우리가 오답 소거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논란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이죠. Who should I contact about the application? 누구한테 contact 연락해야 돼? 뭐에 관해서? application, 지원서에 관해서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돼?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 Jackie, 뭐 Jenny, Tom 이런 애들을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뭐 supervisor 이런 식으로. 근데 정답은 뭐가 됐어요? The deadline has already passed. 그럼 마감일 이미 지났어. 뭐 연락할 필요 그런 거 없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런 식의 답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정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려면 뭘 해야 돼요? 이게 직청직해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듣자마자 질문과 바로 이어지는 답변이야 라고 직청직해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풀어주는 게 맞다? 오답 속으로 걸으면서 풀어주는 게 답이라는 거죠. 자, 비슷한 유형 하나만 더 볼게요. 두 개만 더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Where will the company hold the business seminar? 자, 어디에서 뭐 hold, 열 거니? 라고 묻고 있죠. 어디서 열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패턴들을 보면 정답 패턴들대로 나온다면 자, on the second floor, 2층에서 upstairs, 저 위에서 할 거야. 이런 식의 답변이 답이 되겠지만 답은 뭐가 됐어요? This year, 올해는 자, the company is trying to reduce the spending. 무슨 뜻이에요? 올해 회사가 지출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비즈니스 세미나 열 거다 안 열 거다? 안 열 거야. 그렇죠? 뭐 어디서 물어도 우리 안 열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답변들 때문에 어떻게? 오답 속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자, 우리 which book should we discuss at the meeting? 우리 which 같은 경우는 어떤 답변들이 정답이 많이 되죠? one이 들어간 애들. the blue one. 저 파란색 책 우리 논의할 거야. 아니면 the one we discussed yesterday, 우리가 어제 논의했던 것, 우리가 어제 토론했던 것 이런 식으로 원이 들어간 답변이 빈출되는 답변인데 자, 이번 시험에서 어떤 게 됐어요? Everyone is on vacation. 우리 어떤 책에 대해서 논의할 거야? 토론할 거야? 다 지금 휴가 중이야. 우리 토론 못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의 답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사 발음, 뭐 동일어휘 이런 오답 패턴들로 소거해 나가면서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그럼 파트 2가 좋아하는 또 다른 답변 패턴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간접응답 패턴이라고 있죠.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I don't know. 난 잘 모르겠어. I have no clue. 난 잘 몰라. 몰라의 유형들. 아니면 I have to check. I will check. 뭐 I'll check the list. 이런 식으로 I'll check the inventory. 내가 한 재고를 확인하고 올게. 이런 식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간접응답 패턴들도 있고 또 하나 It hasn't been decided. 혹은 It hasn't been decided yet. 이런 식의 미결정, 결정 아직 안 났어 라는 답변들도 나올 수 있고 하나 더 되묻는 거 있죠. You mean, 뭐 do you mean 한 번 더 되묻는 거죠. The one on July 10th. 이거 뭐 7월 10일 거 말하는 거야? 라고 되묻는 패턴들. 자, 그리고 actually, 들어간 애들. 여러분, actually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actually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100% 그래요 라는 건 아니지만 actually가 들어간 문장이 정답이 됐던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 중에서 나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근데 보기 중에서 어딘가에서 actually가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너라도 한번 가자. 라는 생각으로 actually 들어간 문장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간접응답 패턴 캡처해서 잘 외워두시고요. 이번에는 비의문사 의문문 중에서 선택의문문, 제안요청문, 평서문이 어떤 답변들을 좋아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선택의문문 A or B 둘 중에 골라 이거죠. 자, 그러면 정답에는 선택지 A와 선택지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중복되는 어휘, 동일어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선택 의문문에서 동일어휘가 나왔을 시 우리가 바로 소거를 해줘야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바로 소거하시면 안 되고 선택 의문문에서만큼은 선택지가 반복된 거다. 너 버스 탈 거야, 택시 탈 거야? 나 버스 탈 거야. 이런 식의 답변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실게요. 자,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거야? 난 둘 다 좋아. 둘 다 상관없어. 혹은 둘 다 좋아. 이런 답변들 나올 수 있고 난 둘 다 별로야. neither, neither 이런 답변들도 나올 수 있고요. 선택지 C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너 택시 탈 거야? 버스 탈 거야? 나는 서브웨이 탈 거야. 나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제안 요청문은 어떻게 시작되죠? Would you, will you, could you, can you 이렇게 시작되는 애들이 제안 요청문인데 자, 얘네들은 답변 패턴이 간단하죠. 뭐 sure, 그럼 좋아. 뭐 absolutely sure. sure는 여러분 yes, 완벽한 수락의 표현이죠. 그렇죠? 잘 기억을 해두시고 아니면 거절할 때 대표 주자는 sorry, 미안, 안 될 것 같아. 이런 애들이 거절의 대표 패턴입니다. 잘 기억을 해둘게요. 자, 마지막으로 평서문. 평서문 우리한테 항상 큰 시련을 주죠. 계속해서 질문을 듣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한 중간쯤에서 The cafe's menu is really great. is really great. 카페 메뉴가 진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I'll be late for the meeting. 나 미팅 늦을 거야. 그냥 이런 평범한 문장들, 아주 랜덤한 일상적인 문장들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당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서문을 딱 푼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풀어줘야 돼요? 오답 속으로 풀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답 속어마저도 내가 당황한 나머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풀어준다? 이런 빈출 답변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평서문이 좋아하는 답변들 첫 번째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리액션. 뭔가 wow, amazing, that's lovely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얘가 그냥 리액션을 해준 것 같아. 큰 내용은 없는데 that's great 뭐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해준 것 같다. 그러면 걔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또 하나 동의해 주는 거 있죠. I know, I agree, me too 이런 식의 패턴들. 혹은 뭐 간접응답에도 들어가 있는 되묻기가 들린다. 그러면 걔도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언제 한다? 오답 속어를 실패했을 때 여러분 이런 정답 패턴들, 빈출 정답 패턴들을 듣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의문사 의문문 중에서도 몇 가지 논란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선택 의문문에서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Should we take the subway or walk to the convention center? 우리가 컨벤션 센터까지 지하철을 타고 갈까요? 아니면 걸어갈까요? 이거죠. 그럼 A, B 중에서 걸어가요.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겠죠. 직접적으로 하나를 골라주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정답은 뭐가 됐어요? I've never been there. 나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 나도 몰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죠? 자, 요런 문제 조금 논란이 됐을 법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평서문이 있습니다. 평서문에서 We're planning to add new menu this month. 우리는 이번 달에 새로운 메뉴를 추가할 예정이에요. 이런 그냥 랜덤한 문장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다? 우리가 오답 속어를 실패했을 때 이런 애들을 골라주면 좋죠. Wow, that's a lovely idea.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Good idea. 이런 식의 리액션 패턴이 들린다? 그러면 빠르게 정답으로 가져오셔야 된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실게요. 자, 파트 2는 요 정도로 빠르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파트 4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파트 4 여러분 어휘 한번 보고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짝꿍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Real Estate Office, Real Estate Agent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파트 3가 됐든 파트 4가 됐든 한 번쯤 꼭 등장하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세요. Real Estate Office 혹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Real Estate Agent라고 해줍니다. 자, 두 번째로 eligible for 지난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질문에 있는 그런 단어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질문에서부터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타이밍 맞출 수 있어요? 이 지문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올 거다라는 타이밍 우리 맞출 수 있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질문에서부터 단어 막히면 안 됩니다. 스키밍에서 단어 막히면 들을 때도 막힐 수밖에 없어요. eligible for 뭐뭐 할 수 있는 뭐 자격이 있는 그렇죠? 이런 뜻이죠. 세 번째로 inventory check. 여러분 inventory가 들어간다라는 건 재고에 관련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 재고 관련된 단어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stock이라는 단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in stock, out of stock, 재고가 있다, 재고가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stock이라는 단어도 재고 관련된 표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contribu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contribution은 기부금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여도, 그렇죠? 뭐 참여도, 기여도, 기여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기여라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패러프레이징 빈출 짝꿍 어휘들, 재표현되는 어휘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나눠주다. distribute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야 돼요? hand out, give out 같은 단어들 바로 pop up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save the question. 우리가 save라고 하면 파일을 저장하는 건가? 라는 생각만 하는데 save는 뭐 남겨두다, 비축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save the question이라는 요 표현이 어떻게 재표현이 됐죠? 뭐 hold the question, 잠깐 대기해. 질문을 잠깐 기다려줘, 비축해도 뭐 이런 의미로 재표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금 행사. 여러분 우리가 fundraising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fundraising이라는 건 결국 이게 자선 행사, charity event라는 거고 또 이건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다? donation 한다라는 키워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짝꿍으로 외워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야유회. 세 가지가 있죠. 뭐 company retreat, company outing, company field day. 여러분 요 단어 봤던 거 기억나시죠?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mayor. mayor는 시장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어떻게 재표현될 수 있어요? politician으로 재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우회로 하나 더 있는데요. 우회로는 detour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어요. 근데 이 detour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재표현이 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가능성들이 있어요? alternative way 혹은 another route라는 단어로 재표현이 될 가능성이 있죠. 요거 챙겨두시고 진짜 마지막으로 지역 대표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우리 담화에서. 자, 그 지역 대표가 local representation이라고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디로? local resident 로 재표현을 잡아줬어야 됐어요. 여러분 지역 대표라는 건 결국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재표현된 단어 다시 한번 체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담화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게 될 건 방송 유형입니다. 자, 우리는 각 방송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질문이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주제가 나왔었죠. 자, What is the broadcast mainly about? 자, 일단 주제 문제의 특징은 mainly about이 들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broadcast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방송 지문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 미리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방송은 어떤 거에 관련된 것인가? 시작이 어땠어요? LA Pop Music Festival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방송이죠? LA Pop Music Festival, 페스티벌에 관련된 방송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초반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 우리가 주제 바로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가 나왔죠. 자, What will Sony Music give out? 자, 어떤 것들을 Sony Music이라는 회사가 give out? 여러분 이거 뭐죠? 나눠주다. 아까 저랑 봤던 paraphrasing 표현이 있었죠. distribute 무엇을 나눠줄 거냐라고 묻고 있죠.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페스티벌은 써니 뮤직의 후원을 받았다. 그럼 써니 뮤직 나오니까 일단 세부사항 문제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감을 잡아놔야 돼요. 자, 써니 뮤직은 새로운 음악 기획사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써니 뮤직은 신인 가수들의 무엇을 나눠줄 것입니다. CD를 나눠줄 것입니다. 이 부분 재표현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뭘 나눠준다? CD를 나눠준다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뭐였어요? 의도 파악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의도 파악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건 절대로 그 따옴표 인용어구만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떤 따옴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지만 근처에 매우 가까운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게 따옴표에 들어가 있었죠. 자,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집중을 잡아줬어야 됐어요? 그 전 문장. 차를 이용하실 분들이 있다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과 함께 근데 근처에 매우 가까운 지하철역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을 꺼낸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라는 의도로 이 말을 꺼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의도 파악 문제는 좀 난이도가 항상 높은 문제죠. 우리 문장 삽입 문제처럼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토익을 처음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은 의도 파악 문제에 너무 큰 애정을 쏟지 마세요. 우리 어떤 문제를 더 잘 잡아줘야 된다? 주제,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 잡아줘야 되는
세부사항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점수 향상에는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두 번째 담화 유형 공지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단락별로 어떤 구성을 보여주는지 어떤 구성으로 나왔는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이런 문제였죠. Where does the speaker work? 장소 문제 전형적인 패턴이죠. 어디서 뭐 일을 하냐, 어디서 taking place, 일어나고 있냐, 뭐 이런 유형이 장소의 전형적인 문제 유형인데 자,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죠, 공지문이?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고객들로부터 우리가 만든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아왔다. 자,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왔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어떤 회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디자인 회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디자인 회사라는 거. 여기서 초반에 또 바로 체크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그 피드백에 따라서 몇 가지 공지를 하려고 한다. 이제 슬슬 세부사항 문제로 좀 넘어갑니다. 세부사항은 좀 문장 자체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제 유형인데요. 점수 잡는 hackers.